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은요. 네. 점점 어떤 파열음이 이거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두 번째 만남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예. 조금 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파열음의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라 라고 직접적으로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8시 30분쯤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당원 제7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선출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대한 권한,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행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손을 떼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로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고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고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한덕수 후보도 알고 계셨냐. 이런 반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지도부와 전면전까지도 이제 불사하겠다라는 목소리였던 것 같고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 원래 이제 오늘 오후에 양자 간에 이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토론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불참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오후에 잡아놨던 양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는 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네, 한 사람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는 나오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 직후에 당에서 토론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따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네,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이제 끝났는데요. 한 40여 분 정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4시 30분경부터 만나서 야외에 공개된 현장에서. 그래서요. 왜 그랬을까요? 시끄럽고 왜 하필 그런 데서 단일화 협상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브 그 생중계를 했습니다. 국회 이제 한 커피숍에서 이제 야외 테라스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지켜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방송 카메라들이 다 이제 와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테이블을 두고 이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 협상이라고 해야 될지 대담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사람의 어떤 내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전혀 아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국민의힘 계열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현장에 많이 왔었고 응원하겠다고 온 이제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김문수 화이팅이라든지 한덕수 후보 지지 마세요 이런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두 후보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자체가 좀 집중해서 대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데서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어떤 둘이 이 결과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상으로 보면은 아마도 두 후보가 서로 가리는 것 없이 감추는 것 없이 국민들한테 다 이제 공개를 하겠다.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덕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어제 그 두 사람의 대담이 있고 나서 만남이 있고 나서 진위를 왜곡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불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어느 쪽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든지 간에 사실은
정치 그 일선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뭔가 좀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보여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단일화 협상이라는 거는 하다못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의 이제 문구를 정하는 작업에서부터 굉장히 좀 세밀하고 예. 서로 간에 이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협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후보자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런 협상을 제대로 하는 거는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예.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 그렇습니다. 결국 예. 양쪽에서 자기 입장을 지지층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일종의 보여주기용 뭐 이제 미디어 쇼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어진 얘기들도 보면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빨리 결정을 하자. 오늘 내일 안에 단판을 짓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왜 당에 입당도 안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러자 이제 또 한덕수 후보 쪽에서 후보님도 김문수 후보님도 22차례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보고 내가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에야 경선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서 뭐 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치의 어떤 문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항의를 하면서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러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나왔을 정도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격한 그런 뭐 대담이 좀 오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동안 했죠? 한 45분 정도 좀 이어졌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45분을 했는데요. 저는 잠깐 한 5분 봤거든요. 네. 그 5분의 내용이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정도만 보셔도 되는 게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겉도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 겉도는 거는 지켜보시는 분들한테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합의안이 도출이 되거나 뭐 공동 기자회견을 뭐 이어서 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확인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간의 그 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이제 토론회를 그때쯤 준비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자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11일 이후에는 그런 식의 단일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11일까지 단일화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나는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공존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보다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것은 저렇게 정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사실은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기존의 뭐 제3지대 출신이라든지 혹은 뭐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는 정치인들이 종종 하는 얘기였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습관처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치 일선에서 어떤 협상을 할 때는 그게 뭐 공개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내주고 받을 것이냐, 주고 받는 어떤 선을 정하는 문제고요. 그게 결국 이제 정책 협상의 묘인데 그걸 꼭 다 보는 자리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다 보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서로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없어지는 거라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무슨 뭐 밀실 협상이니 뭐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를 나눈다느니 이런 식의 이제 공세가 실질로 따져 보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오늘 두 사람의 이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보게 되지 않았나. 정치적 협상을 제대로 할 거면 두 사람이 혹은 두 세력이 하고 나서 결과를 국민들 앞에 좀 드러내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피로감만 좀 높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이게 토론회가 아니고 단일화 협상 아닙니까? 그걸 다 공개해서 과연 의지가 있었느냐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뭐 외교 협상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양새를 보니까 이제 양측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거의 자명해진 것 같습니다. 명백해지고. 그렇다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결국 날짜입니다. 이제 11일, 5월 11일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고요. 11일을 넘기게 되면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혹은 뭐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 동원의 문제 혹은 뭐 인력 동원의 문제 등등에서
제2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후보로서는 끝까지 완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단일화 협상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는 11일 이전까지 끝나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이제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거고요. 다만 좀 여기서 제가 비평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덕수 후보는 지금 뭐 기존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온 정치인이 아니고 한 일주일여 전에 갑자기 뛰어든 전직 국무총리거든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의 직을 내던지면서 이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될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 직위를 내던지면서 했었던 말은 뭐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네. 중차대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을 던진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사실 그게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국무총리직을 수행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보다 더 그만큼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런 판단을 했다는 사람이 기호 2번을 못 달면 그냥 안 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국민의힘 후보로서 자금상의 어떤 지원이나 인력상의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완주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라. 그러면 도대체 국무총리를 던졌던 그 결기는 혹은 위기의식은 어디서 온 거냐? 일주일 만에 그게 없어져 버린 건가? 뭐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연장선상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당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할 것이다.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상대 당에다가 다 당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니까 당신들이 나를 불러낸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양측의 논쟁이 있을 때는 뭐 일방적인 한쪽 편만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선 후보다. 이 당의 대선 후보다. 이 당의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 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 당연이라고 관련해서. 이거는 뭐 명분상으로도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인 상대 당의 공식 대선 후보를 마주한 자리에서도 당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협상 파트너인 상대당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그거와 관련해서 일주일 뒤에 협상을 뭐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지켜보면서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이 지경인데 국민의힘 어떤 중진들은요. 강제로 후보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기괴한 상황입니다. 자기 당이 지난 5월 3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한 사람이 이제 김문수 후보거든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당의 지도부가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 편을 들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양상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11일 이후의 단일화 계획을 일축을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제 한덕수 후보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셈인데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 패배하게 되면 김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이재명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일에 방송 토론을 하고 15일, 16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은 당으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의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관찰해온 비평가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동안 있었던 많은 대선 후보 단일화가 후보 등록 이후까지도 줄기차게 이어졌던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2022년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와 그 당시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협상입니다. 심지어 투표일 3일 전에 최종 단일화가 타결이 됐을 정도로 마지막까지도 단일화 협상이 이어졌거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에도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이제 와서는 올해는 유독
대선 등록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예. 그럼 그때는 왜 가능했고 그때는 본인이 본부장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지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그 될 것 질문에 같은데. 대해서 노골적으로 만약 그쪽에 답변을 한다면 그 좀 단순한 대답 같습니다. 뭐냐면 한덕수 후보가 못한다고 하니까 네. 그 이유는 할 수가 없다. 뭐 이 얘기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결국 한덕수가 아니면 우리 당 후보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5월 3일에 세 번에 걸친 결선 투표까지 거친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뭐였느냐? 한덕수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소동극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한덕수 후보가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11일까지 대선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내가 등록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 뭐 이재명 세력에 맞서서 뭐 이제 싸우는 이른바 이제 구여권 세력이 뭐 이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보태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상식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는 이것보다 반가운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돕겠다고 하는 단일화 대상 후보자가 있다면 실질적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드랍을 하면요. 그야말로 말하자면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심지어 그 단일화 대상이었던 후보의 지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해법을 제시한 한덕수 후보를 끌어안으면서 그러면 잘 됐습니다. 11일까지 저희가 단일화 협상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지 저로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어떤 광경을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요. 보면 왜 이렇게까지 어떤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집착을 하는지 그 대답은 뭐 많은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시는 것이 왜 당 지도부가 자기 당의 대선 후보의 편을 들지 않고 무소속 후보의 편을 들으냐. 그 무소속 후보라는 것은 이제 파면된 정권의 국무총리로 그렇습니다. 3년을 지낸 사실상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공격하는 후보인데 그 후보를 끌어안는 차원을 넘어서 자당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자기 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대선은 사실상 포기하고 대선 이후에 있을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윤상현 의원이요. 의원 20명이 탈당해서 한덕수를 후보 만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연일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총회 안에서도 이야기들이 좀 엇갈립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20명이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의원총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이라고 숫자를 못 박은 이유는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이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의원 20명을 탈당시켜서 페이퍼 정당을 사실상 만들자. 그래서 이제 20명이 되게 되면은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밖에 있는 원외 정당 하나를 사실상 인수합병을 해서 그 당으로 뭐 이제 가상의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 당으로 레이스를 뛰다가 중간에 그러면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가 11일까지 뭐 단일화에 직접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3의 방안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일단은 꼼수의 꼼수가 난무하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3일 안에 그게 이제 가능할지 여부는 뭐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을 하는 기간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비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